네, 오늘 시험 친다고 수고했고 1학년 진평 모의 중간고사 풀이 한번 해보자. 자, 1번 가와 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멕시코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멕시코 기준으로 해서 포함이 됐으면 이거 라틴 아메리카고, 가가 뭐죠?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했죠. 자, 요거 구분하는 기준 무슨 강?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로 구분할 때는 여기 파나마 지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나마 지협. 그래서 멕시코가 북아메리카고 멕시코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지. 근데 요 문제는 앵글로와 라틴 구분하는 거니까 정답이 4번 리오그란데 강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가는 앵글로였고 나는 라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잘못 연결된 거 고르면 되겠네. 자, 앵글로는 영국, 앵글로는 유럽, 맞죠?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주로 영어 쓴다고 했죠? 자, 가톨릭교는 라틴이고, 개신교가 앵글로 아메리카니까 정답은 5번이 틀렸겠네요. 에스파냐, 혼혈,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주로 에스파냐어 쓴다. 맞죠? 자, 3번. 다음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 키토. 에콰도르의 도시가 되겠죠. 키토. 이제 키토는 적도에 있지만 무슨 산맥이 지납니까? 안데스 산맥이 지나지. 그래서 열대 기후지만 엄청나게 해발 고도가 높아서 살기 좋은 그런 기후, 고산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친구들은 1년 내내 뭐와 같은 기후다? 봄과 같은 기후다. 1년 내내. 여기 보시면 온도가 어때? 20도하고 10도 사이죠.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자, 그래서 3번 대륙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2번 적도 부근에 위치해서 연중 기온이 높다. 하지만 플러스에서 무슨 고도가 높아? 해발 고도가 높아서 이 기온이 높은 건 아니겠죠. 3번 해발 고도가 높아. 여기까지 맞았어. 도시 발달이 위약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죠.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 4번 1년 내내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정답 4번이 되겠죠. 건기가 우기가 뚜렷해. 이거는 이제 열대 사바나가 되겠죠. 정답은 3번에는 4번. 자, 4번 에스파냐어로 적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 페루와 이웃한 나라고 라틴 아메리카 위치한다. 정답이 에콰도르가 되겠습니다. 에콰도르가 적도에 딱 걸쳐요. 그리고 스페인 말, 에스파냐 말로 적도가 에콰도르입니다. 아셨죠? 자, 5번 볼까요? A하고 B의 산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A 무슨 산맥이야? 미국에 있는 산맥, 로키 산맥. 자, B는 무슨 산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둘 다 신기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험준하다고 했죠. 자, A는 틀렸지. 안데스 로키 바뀌었죠. A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틀렸고. 자, 아마존강은 A에서 출발한다. 아마존강은 B가 되겠죠. 4번에 B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는 고산 도시가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안데스 고산 도시. 자, 5번에 A, B 모두 오랜 침식을 받아서 고도가 낮고 완만하다. 이거는 고기습곡 산지잖아. 맞지? 자, 이거는 미국에 무슨 산맥이 있었어? 미국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었죠.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국의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요. 맞죠? 여기가 에팔레치아다. 자, 그래서 이 두 산맥 안데스와 로키는 각각 라틴과 앵글로에 있고 엄청 높고 험준한 산맥이다.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번 아메리칸 문화의 특성과 관련 있는 거. 자, 멕시코에는 원주민 외모를 닮은 뭐가 있다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다고. 원래 성모 마리아상은 유럽 사람이잖아. 유럽 사람인데 아메리카 문화가 포함돼 가지고 융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유럽 문화가 그대로 도입되었다. 아니고 원주민 문화 모두 파괴된 것도 아니고 원주민 문화가 유럽 문화에 완전히 동화라는 것은 유럽 문화에 합쳐졌다는 거거든. 그거 아니죠. 융합이 돼야 되겠죠. 4번 새롭게 전파된 문화와 전통 문화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한 거 아니고 새로운 문화가 섞여서 등장했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7번 제일 어려운 건데, 자,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의 민족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사람들. 그 다음에 유럽계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계 사람들. 그 다음에 원주민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민족 구성 문제에는 유럽인은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다라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가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가의 30% 이상이 몰려 있다 이렇게 돼 있지. 30% 이상이 중국의 남서부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히스패닉 계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 친구들이 무슨 사람들과 무슨 어디에서 이주한 사람들, 에스파냐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불러요. 맞죠? 밑에 멕시코하고 가까우니까 국경선이.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15에서 20%, 그 다음에 30% 이상. 요쪽에 많죠. 요쪽에. 남동부 지역에 많이 모여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계열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 이 친구들은 흑인 노예 출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여기 살고 있다 했지. 그다음에 달을 보니까 여기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봐야 되겠죠? 요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모여 살고 있죠. 자, 이게 무슨 계열? 태평양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사람들 아시아 계열이다.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보면 요쪽에 많이 모여 살고 있잖아. 원주민들이죠. 이 원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제는 많이 없어졌죠. 원주민 보호구역에 모여 살고 있죠.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곳은 무슨 패닉이다. 히스패닉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은 유럽계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에스파니어를 사용한다. 맞죠? 여기 맞는 말로 했으니까 1점 주시고. 자,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된 이들의 후손이다. 맞죠? 근데 이건 틀렸으니까 점수가 없고. 자, 미국 전체 인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뭐야? 백인, 유럽인들이지. 맞지? 유럽계.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자, 라는 미국 건국 초기 유럽에서 이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가 뭐였어? 원주민이지. 원주민은 이주를 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틀렸지. 이건 맞네. 1점 주면 정답이 3번에 2점이 되겠네요. 자, 이거 선생님이 먼저 시험 치기 전에 이거 정도 공부하라고 사진 보내줬잖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선생님이 생각되거든. 이거를 만약에 맞췄으면 다른 문제는 잘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라틴 아메리카 인종 구성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호녀릴은 주로 온대기후 지역에서 모는 게 아니고 자, 거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자, 니은 유럽계 주로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유럽계는 주로 어디 살고 있냐면 대평지 오른쪽 남부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중에 기역, 니은이 다 틀렸네요. 디귿 식민지배 영향으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맞고 그래서 혼혈도 되게 많다고 했죠. 대규모 농장이 발달한 브라질은 아프리카계 비율이 많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아메리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 삼바 문화도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이제 초국적 기업과 공간적 분업이네요. 본사가 가장 많이 입지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거 맞습니다. 본사는 가장 미국에 많죠. 교과서에 나와요. 니은 본사는 생산 공장보다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위치한다. 임금이 저렴한 지역은 공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디귿 자회사는 본사와 상호 의존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되겠죠. 자회사가 뭐야?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다고 했잖아. 같은 회사에서 자기 아들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리을 생산 공장에서 기업의 경영, 연구,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공장이 아니고 뭐야? 본사와 연구소에서 이런 걸 잘 하겠죠. 본사와 연구소. 그래서 정답이 기업과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다음 표시된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돼 있네. 자, 여기가 녹슨 땅, 무슨 벨트였죠? 러스트 벨트라는 곳이었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는 옛날에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공장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하는 바람에 녹슨 땅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공장이 빠져나간 지역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죠. 기억에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맞고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었다, 이것도 맞죠. 디귿,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죠. 최근 인구가 가라앉고 있죠. 리을, 과거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동차 철강 발달한 곳이다,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0번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당 국가, 오세아니아에 수많은 섬이 있는데 날짜 변경선에 가까이 위치해서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키리바시 섬이라고 있었습니다. 12번, 이 도시를 지도에서 찾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 오페라 하우스 어디라고 했어? 시드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드니는 여기 D번에 요거 맞죠? 여기 시드니였죠? 4번이 되겠습니다. 위치 꼭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자, 13번에 호주의 지형, 또 오세아니아의 지형인데, 자, A는, 자, 호주는 서쪽이 거의 다 뭐라고 했어?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맞지? 자, 여기가 평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분지라고 했다? 대찬정 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자, B 산맥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죠. 이거는 고기 습곡 산지 중에 한 개이고, C는 산호초가 모여있는 대보초라고 하는 곳이었죠. 네, 여기 백화 현상 심하다 있잖아요. 자, 뉴질랜드의 북섬은 주로 어떤 거? 주로 화산 지형. 자, 그 다음에 E는 무슨 지형? 빙하 지형.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A는 대찬정 분지가 아닙니다. 맞죠? A는 사막이에요. 호주 서쪽은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건조한 기후다. 요걸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은 14번 A에서 C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있는 A 기후가 무슨 기후? 열대 기후였고, 자, 여기 있는 사막이 많으니까 무슨 기후? 건조 기후고, 오른쪽에 해안가니까 무슨 기후? 온대 기후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열대, 건조, 온대다. 그래서 리을을 보면 열대, 온대, 건조니까 리을은 순서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A 기억을 보시면 A는 B보다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이 당연하죠. 열대 기후잖아요. 적도에 가까우니까 높고, 니은에 B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조 기후니까 강수량이 적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자, 디귿에 뉴질랜드의 C 지역, 여기는 뉴질랜드 C 지역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해서 기온의 연결차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디귿이 정답이다.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변화다. A에서 B, C 나라를 한번 맞춰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나라와 그 다음에 과거에 가장 많이 영국과 교류했던 나라, A는 영국이죠.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국과 많이 교류를 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일본과 가장 세 번째로 교역을 많이 했었고, 자, 그런데 88년이 되면 일본이 등장하게 되고 영국은 없어지고 영국은 엄청 작아지고 C로서 누가 등장하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대한민국 순서대. 자, 이거는 무슨 산업 때문에 그래? 철광석 때문에 그래. 철광. 그래서 이 호주는 지금 원료를 수출하고 상품을 받아들이고 있다. 요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A는 영국이니까 기억에 유럽에 위치한 국가 맞고, 자, B하고 C는 APEC, 우리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담에 같이 이번에 참여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경주에서 요 APEC 정상회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둡시다. 그다음에 디귿에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한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16번 호주에서 왼쪽에는 뭐라고 했지? 왼쪽에 많이 생산되는 거 철광석, 오른쪽에는 무슨 지대가 많다고 했죠? 석탄지대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철광석이다. 자, 17번 다음 환경 문제가 나타난 지역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네. 자, 가는 산호초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지도에서 A. 그 다음에 해류로 인해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곳 C. 그 다음에 다에 해수면 상승 투발루 섬국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A, C, B 고르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제부터는 법이에요.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정하고 있다.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행의 속도를 줄이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번이 되겠죠. 다음 19번입니다. 자, 이건 도덕과 법을 구분하는 파트였어요. 가, 이웃을 도와야 한다. 원칙은 도덕이었고, 나,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 강제성이 있는 법이죠. 자, 법은 강제성, 도덕은 자율성. 그 다음에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규제하고 법은 결과를 규제한다. 처벌이 있는 거는 법, 처벌이 없고 양심의 가책과 비난만 있는 건 도덕이 되겠죠. 자, 가를 위반하면 국가의 제재, 이거는 법입니다. 틀렸고 2번에 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동기지, 결과는 법이에요. 나, 개인의 양심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이건 도덕이니까 틀렸고 4번, 나는, 법은, 개인은 물론 집단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맞죠? 자, 5번은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바뀌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우리 외웠었죠. 기억에 공법은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니은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공법의 대상이다. 맞죠? 디귿 사법은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맞고 리을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맞죠? 미음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거는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무슨 법? 사회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1번 법의 영역입니다. 맞죠? 우리 배웠어요.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민법이니까 사법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최저임금 노동법이잖아. 이거는 무슨 법? 사회법. 병역, 국가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법? 공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1번에 가는 국가의 공권력. 자, 이거는 공법이니까 틀렸고 가의 사례로 형법, 헌법. 이것도 공법이니까 틀렸고 3번, 나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국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나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 맞다 했죠? 중간적인 성격 4번 정답입니다. 5번, 다에서는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에 개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입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나에서 해야 되겠죠. 맞죠? 틀렸습니다. 22번, 다음 제시된 법은 무슨 법? 사회법. 이런 사법이 강조되던 자유로운 그 근대 시기 때 빈부격차나 이런 게 커져가지고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맞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디귿은 사법이죠. 리을은 현대 복지국가 요구에 뭐가 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3번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네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가 있고 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형사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볼까요? 기억에 민사재판이다. 틀렸지? 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 맞죠? 자, 디귿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 재판이지. 맞지? 그다음에 리을 범죄 행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민사 재판 아니고 형사 재판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24번 다음은 그림에서 나타난 사법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뭐라고 했지?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 뭐? 상고였죠. 자, 우리나라 3심 법원은 대법원이 있었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기억은 항소다. 니은은 상소이다. 틀렸지? 상고예요. 3심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틀렸지? 대법원이 고등법원이죠. 대법원이지. 고등법원이 아니고. 3번에 재판을 제기당한 소송 당사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을 제기당한 소송 당사자도 이용할 수 있죠. 맞죠?
그다음에 4번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판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아니고 무슨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지. 자, 종이 울렸는데 그건 이해하시고. 자, 25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다음에 재판의 심리 판결은 공개한다. 자, 이거는 무슨 재판주의고 공개 재판. 이거는 무슨 부의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했던 이유가 무슨 재판을 위해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고 풀이 영상 꼭 보고 틀린 것들은 꼭 풀이 영상 보고 오답을 꼭 시험지에다가 해주세요. 월요일 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